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4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소폭이지만 그래도 3대 지수 나란히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우리 증시도 이런 분위기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하락이긴 했지만 양봉이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후반이 조금 더 나아진 모습 가운데서 오늘장 연속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코스닥 나란히 0.4% 정도의 탄력 보여주면서 반등 채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43% 정도 오르면서 2421.89포인트 정도 선, 전거래일 대비 10포인트 정도의 오름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400선 어제 지지력을 확인을 해줬고 오늘장에서는 하루 만에 재차 반등 움직임으로 60일 이평선 맞닿은 채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0.5% 정도 플러스권으로 출발 대기하고요. 786.78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반등 움직임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비슷한 궤적으로 양시장 반등 채비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로의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키워드들보다는 기존의 키워드 가운데서 새로운 종목을 찾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폐배터리가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시작은 영화테크, 그다음에 MPC, 요즘 들어서는 또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 이쪽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였고요. 새로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 없나 그 레이더에 걸려든 종목이 GI텍입니다. 이 종목은 앞서서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상장할 때 그때 한 차례 좀 주목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2차전지 코팅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긴 한데 이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서는 기존 코팅 제거하고 새 코팅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되면서 오늘장에서 한 10% 정도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포르쉐 IPO 이 뉴스도 근래에 들어서 여러 번 좀 언급이 됐었죠. 코리아 FT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오늘 8%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3기라든지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다소 좀 잠잠한 채 출발을 대기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르트 스트림 이 러시아의 가스관 유럽으로 가는 그 관이 막힌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크게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일단 오늘장 국내에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재차 움직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GSE가 한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성에너지도 거의 6% 정도 전체적으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탄력적인 흐름 예상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뉴스가 끊이지 않는데요. 바이오니아입니다. 탈모 키워드 가진 종목이죠. 탈모 화장품이 유럽에서 안정성 보고서를 수령을 했다. 그래서 유럽 출시가 사실상 확정됐다라는 보도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9월 15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절반이 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 아직까지는 다소 바닥권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미국에서 이 경제 지표가 대체로 좀 공개가 돼가지고요.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경제 상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미국에서 발표될 예정이고요. 글로벌 이벤트로는 푸틴과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정도. 그리고 생필품 가운데 농심 등의 이런 라면 등이 오늘부터 딱 오름세를 그러니까 인상될 예정입니다. 일상생활에 반영되는 이런 일정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요 양쪽 지수 어떻게 좀 출발하는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양 지수는 일단은 반등 움직임으로 출발하는 모습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2418선 부근 강보합권이고요. 0.6%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이렇게 강보합권으로 하루 만에 반등 움직임 나타나는 건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동시효과 구간과 거의 마찬가지로 0.4%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780선대 중반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86.26포인트 구간에서의 흐름 보여줍니다.
이어서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수급주체별 동향 확인해 보시면은요, 대체적으로는 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매도 물량부터 체크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팔고 있는 물량이 40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417억 정도 되고요. 기관 쪽에서도 매도 가담하면서 현재 17억가량의 매도 물량을 추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개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500억 정도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도 다소 적극적으로 팔고 있네요. 코스닥 외국인 거의 500억에 육박하는 455억 원 매도 물량을 추리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만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사기는 사는데 큰 규모는 아닙니다. 선물시장은 쌍끌이 매도고요.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오늘장 프로그램 상황도 아무래도 쌍끌이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600억 원이 넘어가고 코스닥에서는 거의 400억 원에 육박하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시장이 오르기는 하는데 강보합권가량으로 다소 좀 눈치를 보는 반등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서요. 업종별로도 상승과 하락이 절반 정도씩 구성됩니다. 게다가 1% 넘게 오르거나 내리는 섹터가 없습니다. 가장 강하게 상승 탄력 나타내고 있는 쪽 운수 창고입니다. 0.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운보다 오늘은 몇몇 현대차 그룹주들이 좋아서 그런 듯 보입니다. 현대 글로비스가 일단은 강한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해운과 항공 쪽 소폭의 상승 움직임 보여줍니다. 종이목재, 전기가스, 운송장비, 섬유 의복 순으로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한 섹터가 주도권을 잡아가지는 못하고요. 다음은 하락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가장 부진한 섹터는 철강금속입니다. 포스코 그룹주에 따라서 철강금속 섹터 1위 1비하는데요.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2%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업종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신, 비금속 광물, 그리고 증권 보험 순으로 약세권 내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주, 오르는 종목이 좀 더 많네요. 대형주들 움직이는 것 치고는 지수가 강하지를 않아서요. 현재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가운데 하락은 한 종목입니다. 하이닉스,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요. 100원 밀리는 정도 보합권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네이버가 어제 신저가를 썼는데 바로 반등 움직임이 안 나옵니다. 네이버는 오늘도 바닥권 테스트 들어가면서 보합권 내에서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대체로 오름세 나타내고요. 오늘도 2차 전지가 주도권을 잡아가나요? 삼성 SDI가 4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에 육박하는 탄력을 보여주면서 톱10 가운데서 가장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딱 50만 원이고요. LG 화학도 플러스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도 오르는 종목이 좀 더 많은데 이쪽에서는 또 셀업체들은 괜찮은데 소재 쪽은 TV가 엇갈립니다. 에코프로 BM하고요. LNF가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안팎으로 밀리고요. HLB가 한 1.5% 정도 밀리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HLB는 이렇게 밀리는데 또 다른 종목군들 셀트리온 제약이나 알테오젠 쪽으로는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강세 흐름이 6거래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는 또 리튬 키워드 가진 원자재 관련된 종목으로 또 분류가 되면서 폐배터리 쪽 이 테마에 편승이 됐죠. 그래서 오늘장 4%에 육박하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아서요. 안심하고 보는 아침입니다. 1,576개 종목 상승 부리고 하락 종목은 500개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자리를 안 잡아주네요. 오늘도 약간은 오르는데요. 현재는 1원 정도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상승불이 다시 들어옵니다. 1392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동안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오늘장 과연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특징주 먼저 최현수 전문가님 봐주세요. 네, 오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좀 오늘 강세인데요. 태광이 한 4%대 상승, 성광밴드도 역시 4%대 상승, 한국카본은 지금 잠시만요. 한국카본도 역시 3%대 상승. 기자재 업체들이 지금 전부 다 강한데
오늘 조선주들은 지금 강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뭐 기자재 업체는 뭐 특별한 뉴스가 있는 건 아니고 뭐 지금 역시 박스권 하단에서 기술적 반등, 그다음에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도 이제 뭐 체크포인트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조선 업체들이 지금 박스권 하단에 와 있다 주가가.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선 업체들의 매수도 유효하고 기자재 업체도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뭐 한국카본도 지금 박스권 하단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태조 이방원에서 뭐 조선 업체, 기자재 업체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매수는 지금 구간에서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 봤습니다. 신규 전문가님. 네, 자율주행 쪽이 오늘은 좀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뭐 모트렉스가 오랜만에 좀 먼저 좀 선두자를 좀 차지하고 있고 8% 정도 오르고 있고 인포뱅크도 2%, 뭐 라닉스도 4% 뭐 이렇게 이제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들 자율주행 쪽으로 그런 종목들 좀 움직이고 있고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뉴스들이 심심찮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판교에서 무인 자율주행 버스가 지금 운행할 예정이고요. 또 GM 쪽도 지금 자율주행 그 무인 택시를 지금 시범 운행한다고 미국 쪽에서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이 지금 자율주행차 쪽에서는 사실은 상용화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미국이 이런 부분에서 중국에 뒤처지기가 좀 싫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도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뭔가 좀 속도를 좀 이제 가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차량 선호도에 대해서 미국인들 조사를 했는데 애플카가 아직 출시도 안 됐는데 차량 선호도에서 지금 벌써 브랜드 선호도에 3위를 지금 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카 나오면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로봇처럼 뭔가 좀 하나의 좀 트렌드성으로 지속적으로 좀 모멘텀이 좀 하반기에 좀 붙을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에는 유력한 종목들 뭐 이제 시일액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제 움직였다가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데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텔레칩스 같이 이렇게 실적이 좀 올라가는 종목들도 괜찮고 모트렉스는 지금 뭐 사실 이제 실적이나 모멘텀 상으로 좀 강한 종목이긴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따라잡지는 마시고요. 라닉스 같은 종목들도 내용상으로는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자리를 한번 좀 잡아보는 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게 또 강하게 움직이네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수소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수소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두산 퓨얼셀도 강하고, 일진 하이솔루스도 강하고, S 퓨얼셀, 뭐 범한 퓨얼셀, 뭐 상하프론테크까지 전부 다 강세인데요. 뭐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같이 뭐 좀 연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플러그 파워가 수소 관련 업체인데 뭐 한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같이 뭐 연관돼서 아무래도 미국 시장 섹터별 종목별로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동일하게 좀 요즘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두산 퓨얼셀 잠시 한번 볼까요? 뭐 최근에 주가 많이 좀 빠져가지고 지금 박스권 또 역시 뭐 하단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뭐 수소 관련 업체도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물론 신재생 에너지 전환 쪽이 이런 테마가 조금 더 강하게 붙는다면 시장 수익률 대비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는데 일단은 두산 퓨얼셀 이제 수소 관련 업체들 실적은 솔직한 얘기로 3분기는 좀 가봐야지 알 수 있다. 지금 두산 퓨얼셀은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만족시켜주지 못했거든요. 역시 3분기 실적은 조금 확인해보고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 관련된 종목이 있었습니다. 신교수 전문가님. 네, 전기차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LNF가 좀 이슈가 있는데요. LNF가 이제 미국 공장 짓는 걸 정부에서 이제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러면서 허가를 안 내줬는데 LNF 쪽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첨부를 해가지고 정부에다 재신청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요즘에 요 근래에 나온 뉴스 중에서 GM이라든가 뭐 이제 뭐 포드라든가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이제 미국 쪽에 공장 가지고 있는 전기차 업체들이
우리나라 셀업체한테도 그렇고 이런 뭐 그 양극재라든가 이런 소재 업체들한테도 그렇고 기술을 공개하라는 그런 압박을 상당히 좀 많이 한다고 그래요. 특히 지금 그 LG 쪽으로는 그런 압박을 지금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명분상으로는 뭐냐면은 미국의 IRA 법안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명분이지만, 상당히 좀 민감한 기술 부분까지도 지금 요구하는 상황이 있어서 좀 난감하다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고, 아마 정부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미리 좀 이제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줄 거다. 그런 기술을 주려면은 정부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우리 정부 쪽에서 허가를 안 내줄 거라는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LNF 쪽도 허가를 좀 안 내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제 업계에 이제 사활이 걸린 문제라서 미국 쪽에 투자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로 보고 있고, 어쨌든 그 이번에 시장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여전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셀업체 쪽으로 이제 많이 좀 진출할 거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그런 데 대한 이슈들이 많았던 소재 업체들 당연히 또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은 계속해가지고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저는 이제 시장 최선호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최원재 전문가님. 네, 오늘 태양광 업체들도 지금 강세인데, 뭐 하나솔루션도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현대에너지솔루션 3%, 대명에너지도 지금 약 1%대 강세. 그 다음에 OCI도 지금 강세인데, OCI도 한 4% 가까이 강세. 미국 시장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인페이지 에너지라든가 솔라엣지 테크놀로지 등이 한 3%, 4%대 강세를 나타냈고, 역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OCI 주가 잠시 한번 보시면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 지금 반등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반등은 어느 정도, 하단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10만원 초반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조금 더 9만원대까지도 혹시 좀 밀리면 오히려 더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대명에너지 등은 주가가 OCI 차트랑 정반대예요. 지금 다들 이제 정배열이신데, 이게 현대에너지솔루션이고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대명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오히려 움직임이 좀 주춤할 수도 있고, OCI가 가격적으로 좀 많이 빠진 만큼 오히려 이쪽에 OCI 쪽에 좀 더 탄력성이 앞으로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신기수 전문가님 한 종목군만 더 봐주세요. 예, 그 엔터 쪽의 미디어 콘텐츠 이쪽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3분기가 지나가고요. 이제 4분기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4분기가 다가오면서, 각 이제 콘텐츠 제작 회사들마다 텐트폴 작품들 나오는 그런 회사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작품 들어가고, 연말 연시를 또 타겟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작품들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이제 그런 업체들, 또 텐트폴 작품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업체들 위주로 해서 지금은 또 엔터주들이 이렇게 좀 쉬고 있을 때 잡아 들여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우영우가 잘 됐는데, 지금 이제 그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IP와 관련된 기대감도 여전히 있고요. 버킷 스튜디오는 요번에 상도 탔는데 주가가 잘 안 움직이지만, 오징어 게임 2 대기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몇몇 업체들이 지금 하반기 때 괜찮은 작품들을 좀 대기 중이니까요. 미디어 콘텐츠 쪽도 유력한 업체를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빠르게 많은 종목군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좀 전에 미디어 콘텐츠 엔터 쪽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 쪽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는 조선 기자재, 그리고 태양광과 수소,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장초반 흐름 주목했는데요. 10분의 승부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차전지 쪽부터 보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오름세 나타냈고요. 우리 증시 요즘 들어서 다시 태조 이방원에서 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이 싹 쏠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좀 종목군들이 후발주자 성격으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쪽이 강하고, 예전에는 LNF, 에코프로비에만 먼저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두 종목은 예전의 흐름만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LNF가 한 3%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쪽에서는 기술 유출을 근거로 해서 이 LNF에 대한 이 미국 공장 투자에 대해서 일단은 좀 불허를 해서 저 회사 측에서는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시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관련돼서 미국 진출을 노리는 2차전지 업체들이 한껏 좀 된서를 맞은 상황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뭐 셀업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이쪽은 당연히 있고요. 소재 쪽으로는 코스모 신소재가 있네요. 코스모 신소재, 뭐 롯데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업체들이 지금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컬도 있고요. 지금 2차전지 소재 쪽으로는 말씀드린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LNF 모두 다 미국 진출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는 업체들 리스트에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종목도 밀립니다. 한 0.5%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말씀드린 네 종목이 다른 2차전지 관련주 대비로 오늘 부진한데요. 모두 다 미국 시장과 관련이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반면에 지금 오르는 종목 나라 M&D하고 나인테크 쪽 3%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이쪽도 1% 정도의 상승권, 이 후발주자 쪽으로 탄력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DSK라는 종목이 장 초반에 상한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생산 능력을 증설한다. 200% 증설 계획이 나오면서 장 초반 상한가 터치하고 현재는 22% 정도 급등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해당 종목군들 내에서는 온도차가 확연히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이번 이 정부 측에서의 결정이 관련된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2차전지 관련주들 최근에는 또 양상이 바뀌고 있는데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네, 오늘 LNF가 이제 뭐 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뭐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지금 약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보면 양극재 업체 쪽에 조금 이런 악재가 좀 집중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기적인 악재는 맞습니다. 뭐 IRA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누릴 수 없게 되겠죠. 만약에 미국에 공장을 짓지 못하면,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러나 이제 뭐 자기네들이 이제 보완을 해서 이게 뭐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모르는데, 정부 측에서도 그렇게 뭐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뭐 끝까지 반대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민간 기업이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반대를 해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이고요. 뭐 일단은 단기적인 악재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주가 빠지면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지면은 또 가격 메리트 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기다리시면은 더 좋은 또 매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 어떻게 본다면은 20만 원대에서 계속 있었는데 10만 원대로 내려온다면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가지고, 단기적인 악재는 좀 지나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흥 강자들은요, 근래 들어서 뭐 2차전지 뭐 한다 이렇게 보도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뭐 투자의 아이디어를 이제 그쪽으로 삼는 건데, 저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실적 개선이 다른 2차전지 그렇게 소재 업체들 뭐 나오면은, 실적 개선이 바로 나오면은 주가는 긍정적이겠지만, 다른 거 여러 가지 좀 기대감만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폐배터리 쪽입니다. 물론 이 종목군은 매일 이 시간에 요즘 언급드리는 종목군들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요. 세부적으로 양상이 좀 바뀌고 있어서요. 폐배터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 주도주가 조금씩 바뀌는 듯 하다가 이제는 새로운 종목군들까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약간은 좀 뒤늦게 편입이 됐는데도 시세가 상당히 강하죠. 6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6% 정도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 이들 종목군들은 요즘 들어서는 탄력이 예전만 같지는 않아서 약간은 또 주춤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오늘 마이너스권 기록하고요. 이 종목이 어제 7% 정도 올랐습니다. 세비캠은 또 어제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오늘장에서 강합니다. 두 종목 약간은 좀 시소게임 같은 양상이 펼쳐지는데요. 세비캠 오늘 4% 정도의 상승세에 띄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이 지하이텍입니다. 동시효과 구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15% 정도의 급등세를 튀면서 5,000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폐배터리 관련주 투자할 때는 기존의 주조주 밀릴 때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종목군들을 바닥에서 사놓는 게 더 좋을까요? 신교수 전문가님. 일단 이제 폐배터리 쪽에는 이제 세비캠하고 성일아이텍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 에코프로 쪽에 이제 뉴스가 이제 폐배터리 쪽으로 좀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게 폐배터리를 주로 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에코프로는 지금 이제 자회사들의 상장 모멘텀이 중기적으로 많이 남아 있고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좀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회사 가치를 타고 이제 올라간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를 폐배터리의 중심 종목으로 놓기는 좀 이제 그렇고 결국엔 세비캠하고 성일아이텍, 뭐 코스모화학 이 정도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이 움직였던 종목에 플러스 지하이텍이 이제 좀 움직이는데 세비캠, 성일아이텍, 지하이텍의 공통점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죠.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기존에 있던 MPC라든가 뭐 영화테크라든가 뭐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들을 제치고 그쪽은 매기가 안 돌고 이쪽으로 이제 그 매기가 좀 돌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수급 싸움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요. 물론 뭐 업황에 대한 전망치가 너무너무 이제 좋기 때문에 수급도 붙는 거다 이제 이렇긴 하지만 요즘 세비캠이라든가 성일아이텍 쪽의 시세가 탄력적으로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일단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으로 횡보 흐름에 들어갔고 성일아이텍도 약간 좀 뭔가 좀 탄력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이격도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폐배터리 쪽을 따라잡는다 이거는 물론 뭐 이제 지하이텍이 편입이 되므로 종목 확산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뭔가 기존의 종목들도 안 움직이고 하는 이런 와중에 이쪽 따라잡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폐배터리 쪽에는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 상당 기간 오랜 동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접근하더라도 단기 정도로만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충분한 조정이 좀 들어온 이후에 다시 또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어쩌면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전에 전기차 간다고 할 때 한참 올랐다가 한참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미리 올라간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 부분에 따라잡기는 뭐 조금 좀 안 하는 게 좋겠고 오히려 지금 이제 매도 자리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라 나올 때다.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오랜만에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화장품주들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코리아나가 8% 정도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토니모리, 이츠한불, 대체로 로드샵이나 중소형 화장품, 색조하는 업체들이 탄력적입니다. 토니모리, 이츠한불, 한국화장품 제조 이쪽 강세 움직임 보여줍니다. 3에서 9% 정도까지 탄력 좋고요. 아모레퍼시픽도 3% 정도의 상승권, LG생활건강 2% 정도 상승세. 대체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오름세 나타내는데 사실 딱히 뉴스는 없습니다. 굳이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해보자면은 FNF에 대해서 한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내용은 중국 락다운 해제 영향으로 이제 서서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3분기 실적 좋을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FNF는 1% 정도 오르는데 그치고요.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유난히 탄력적인데 과연 이런 해석 때문인지 아니면은 화장품 쪽에 국한된 어떤 재료가 있는 것인지 최현재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중국 봉쇄 해제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 어제 유가가 소폭 상승한 것도 중국 봉쇄 해제된 것 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모레퍼시픽, 뭐 LG생활건강, 중국 이쪽 향을 가진 종목들도 좀 강하고요. 중국 관련 그런 뉴스 때문에 락다운 해제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봐야 되겠고. 토니모리, 이츠한불 이 색조 쪽인데 이쪽 뭐 중국하고는 좀 별 영향이 없는데 지금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실내 마스크 해제는 당분간 이제 물 건너갔지요. 뭐 그런데 뭐 움직이고 있다. 뭐 역시 뭐 가격 보고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으로 좀 보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보면은 아모레퍼시픽 많이 빠졌는데 뭐 일단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당연히 뭐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뭐 장기적인 전망 개인적으로는 뭐 썩 좋지 않다. 뭐 계속 이걸 가지고 갈 정도로 이 주식을 가지고 갈 정도로 어떤 뭐 지금 구조조정이 뭐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중국 시장에서 계속 좀 앞으로 뭐 특별하게 뭐 점유율 확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뭐 물량 줄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방산 보겠습니다. 조선하고 방산이 기존의 주도주 가운데서 가장 먼저 흔들렸었죠. 그런데 과연 끝인가 아닌가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방산이 반등이 나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확실히 한화그룹주들이 탄력적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I전엑스원도 2.5% 정도의 상승권, 그리고 한국항공 우주입니다. 지금 주요 이동평균선 121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는 지지력을 확보해주면서 닷새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주 아직 끝난 게 아닌가요? 신기수 전문가님? 방산주가 이제 올해 상당히 이제 뭔가 좀 그 실적의 이제 특이점에 진입했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많이 올라왔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많이 올라오고 현대로템도 올라오고 한국항공우주도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방산주가 실적이 지금 증가하는 그런 이제 구간을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단은 지켜지겠지만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도 있고 또 실제로 실적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나와줄지에 대한 어떤 확인 과정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앞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기간 조정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보고 있고요. 성장성이 있는 그런 어떤 섹터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흐름이에요. 먼저 올라와가지고 상당히 올라온 이후에 상당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재차 돌파를 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의 움직임을 봐도 기간 조정 형태로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올라갈 때는 오히려 좀 매도를 해주고 정고점 부분에서 많이 빠질 것 같으면은 조정받으면 또 들어가고 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6개월 이상은 그렇게 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선 기자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흔들렸고 당시의 이유는 중국 쪽에 다소 좀 밀리고 있다. 수주 상황이 중국한테 1위를 뺏겼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때 한 차례 휘청였는데요. 다시 상승세에 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 0.5%, 삼성중공업 2%, 현대위포조선도 2% 정도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재 쪽도 단기에 낙폭이 좀 컸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성광밴드가 상당히 탄력적이던데 오늘장에서 한 6%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회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도 다시 기운을 차리는 건가요? 최원재 전문가님?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중국 관련 뉴스로 인해서 좀 빠졌는데 중국하고 계속 1위를 서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LNG 쪽이나 친환경 쪽은 우리나라가 절대 강자인 만큼 이 수익성이 그쪽이 훨씬 좋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런 언론에서 나쁜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실적 개선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어요. 기자재까지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그렇다고 보고 있고, 조금 무거우니까 이제 좀 가벼운 거를 택하려 그러면 기자재 쪽 접근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나는 조금 안정적인 게 좋다고 하시면 완성 조선 업체들을 택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최원재 전문가 만나는 시간 오늘 오후 5시에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준비가 돼 있습니다. 9월 시장 전략 총정리, 9월 상반월에 좀 힘드셨던 분들은 하반월 역전을 노리면서 이 시간에 전략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